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부산 경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한 주고요. 이번 주는 이제 10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죠.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뭐 부산, 서울 좀 최강팀 선발이라는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조의 어떤 성적을 겨뤄서 또 최종적으로 결선에 가서는 이제 우승팀에게는 1,000만 원. 또 준우승팀에게는 50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그런 대회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흥미 유발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할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 부산 경마는 제가 오후 경주였었죠. 드림스타트의 환한세상. 뭐, 방송에서 제가 드림스타트 고병에다 말씀드렸고, 요거 주력 한 방으로 때렸습니다. 12배짜리, 적중해냈고요. 또 마지막 10경주는 역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성산패총이 선전을 해주면서, 9.3배, 뭐,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해냈고, 서울 경마는 9경주에서, 제가 리틀 브라운의 벨리스타, 요거 노리고 와서 21.7배 999 모처럼 또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토요경마에서 서울경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번 주 추천 경주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8경주가 되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고요. 먼저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마탈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디나 또 외곽에 9번마 블루타임 두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결론적으로는 변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디나나 블루타임이 그렇게 발전의 여지가 높은 뭐 능력 마필은 아니에요. 조건적으로는 두 마필이 좀 나아 보이기 때문에 대기를 팔리는데 좀 불안하고 이 디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또 일본 그때 당시 4번 게이트에서 뭐 체력의 전개를 했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디나라는 마필도 불안 요소가 있죠. 거기다 부담 중량이 무려 5kg가 늘어났습니다. 2세 마필인 디나 입장에서 55kg는 다소 좀 부담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번마 퀸즈블릿도 지난번에 이제 준우승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물론 착찬이 있었어요. 육마신. 뭐 이번 경우 또다시 외곽인데 충분히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뭐 블루타임이나 디나보다는 좀 더 발전의 여지가 높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권이고 복병은 저는 3번마 프렌치걸이라고 봅니다. 프렌치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마필도 뭐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마필은 3살입니다. 3살. 3살이라서 뭐 데뷔전부터 아낄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프렌치걸 입장에서는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상당히 약해요. 뭐 3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힘도 부쩍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프렌치걸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5번마 킹 사이먼 또 4번마 포라인즈 6번마 오픈 더 스카이 요 세 마필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관심 마필이 역시 오픈 더 스카이예요. 오픈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데뷔전을 2세 경매마 특별 경주 아주 생구미에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픈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마가 스카이 매사고 모마가 이제 딜라이트 펄송인데요. 이 딜라이트 펄송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 가서 직접 사온 그런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스카이 메사가 이제 임신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제가 그 서울 조교사들과 이제 부산 제주도 내려가서 마필 사러 갔을 때 이 오픈 더 스카이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릎 쪽에 다리 쪽에 OCD라는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서울 조교사 같이 갔던 조교사들은 뭐 사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울줄리 조교사가 경매 때 샀는데 사실 경매가는 7,500인데 그 다리 쪽에 문제만 없었으면 1억도 훨씬 혹할 정도로 혈통적 기대치 생긴 거 나무랄 데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뭐 이번 경기로 쉽게 산행 간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의외로 좀 늦발을 하면서 초반에 너무 무리했죠. 그 빠른 페이스에서. 따라서 오픈 더 스카이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반면에 포나인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능력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 자질 자체를 그렇게 높게 안 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라면 역시 메리트가 떨어지고, 킹 사이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했지만 편성은 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포나인즈나 킹 사이먼은 좀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오픈 더 스카이는 데려가는데, 보병권에서 전력이 노출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많은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마필을 엮으면서 중고배당이 역시 포커스를 맞추는 승부 경주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좀 흠전이죠. 배당판은 3번 레디형 명운 중심으로 들어갈 텐데요. 5번 스위트 와이, 4번마 사일런트라고, 또 2번마 골드블릿, 2번, 3번, 4번, 5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레드형 명운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첫 입상을 하면서 상승을 타고 있긴 합니다만, 레드형 명운이라는 마필도 그렇게 발전의 여지가 아주 높은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이게 은근히 골드블릿이나 사일런트라고 스위트 와이 이런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 3번 사일런트라고가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나갔습니다.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사일런트라고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보병권에서는 저는 6번만 마인배트가 조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떨어집니다만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6번만 마인팩트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강추는 없는 그런 레이스고, 복병은 6번마 마인배트, 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마 사일런트라고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번마 핑크 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4번마 캐피런, 6번마 예스킨, 7번마 아마겟돈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핑크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에서도 추천을 해서 드렸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편성이 워낙 약해서 좀 쉽게 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의외로 좀 힘겹게, 그것도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에 머무르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힘은 그렇게 완벽하게 차지 않지 않았나를 보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핑크 블레이드도 일말의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숨어있는 복병은 저는 8번만 하이스펙 강하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은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너무 외곽을 도는, 아무래도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이스펙이라는 마필은 발전의 여지가 워낙 높은 마필이고, 한 차례 경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확연히 나아진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하이스펙이 상당히 재밌는 복병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마천 7호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1번 슈퍼 짱짱이, 외곽에 9번마 댄싱 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변수가 상당히 많은 레이스예요. 일단 마천 7호는 조금 유리하죠. 부담 중량도 2.5가 빠졌고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따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따라서 마천 7호는 어쨌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1번 슈퍼 짱짱이나 댄싱 스타는 못 믿는 마필들이죠. 과연 이 슈퍼 짱짱이가 언제까지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5마신에 너무 편안한 선행 이후에 계속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오늘 또 1번 게이트예요. 물론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슈퍼 짱짱이는 제가 데뷔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믿을 수 없는 마필이고, 댄싱 스타라는 마필도 물론 지난번 이제 승무전이었다 손 치더라도 좀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은 좀 어렵죠. 1번마 슈퍼 짱짱이도 있고
또 3번마 맞은 실론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고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댄티스타는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복병만 한두 진하게 노리고 하는데요. 뭐 컨디션의 변화 또 편성 요런 걸 감안해 본다면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한 복병이 한두 있기 때문에 일단 맞은 치론의 뭐 주력 한 방까지도 가능한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부활의 반석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2번마 테리어 테일, 뭐 3번마 케비놀, 또 5번마 배다리 보베, 뭐 외곽이 9마 럭키타임까지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역시 이번 경주도 충마는 없다고 봅니다. 부활의 반석 충마가 없다기보다는 부활의 반석을 이번 경기는 좀 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활의 반석이 최근에 뭐 연투를 계속 해내고는 있어요. 이마에 부활의 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800, 1900 이런 경주거리가 유리하죠. 유리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리적으로 조금 짧은 마필들과 일전에서 좀 비교 우위를 점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난번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뭐 기복마들 틈에서 여유 없이 정말 짓 이기면서 어거지로 입상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부담 중량이 지금 3.5나 늘어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뭐 부활의 반석이 이번 경기는 장담할 수 없고 상대 마들의 전력도 지난번이랑은 격이 달라요. 따라서 부활의 반성은 대단히 좀 위험한 인기마다 이렇게 보이지고 일단 안정적인 마필은 2번마 테리어 테일이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뭐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고 또 이 테리어 테일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쪽 게이트 이전까지 10분 활용해 볼 수 있는 테리어 테일이 좀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고 이 3번마 케비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지난번에 세선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장거리도 가능하고 또 케비놀도 조경을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안쪽에 두 마필 테리어 테일과 3번마 케비놀 2번, 3번 막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막권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좀 혼전도가 좀 있죠. 뭐 강축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외곽이 10번마 인디안 치프 또 안쪽에 3번마 봉화의 꿈 또 7번마 사인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죠. 일단 뭐 강축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일날 컨디션의 변화도 유심히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약속의 시간이에요. 공백기 이후에 두 차례 모두 최은경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물론 최은경 기수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최은경 기수의 기수 스타일로 보면은 좀 힘으로 뛰는 마필의 기승했을 때는 조금 성적이 조금 떨어지죠. 좀 최은경 기수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좀 선행권에서 마필을 좀 부드럽게 유도하는 마필을 탔을 때는 성적이 좋습니다만 이렇게 약속의 시간처럼 좀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스타일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 최상현 기수 그래도 남자 기수가 희생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이지고 저는 외곽에 안쪽에 파워 챔프라는 마필도 워낙에 기본 마필이에요. 기본 마필이긴 한데 이게 지금 13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1600을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이고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라면 뭐 파워 챔프에게도 기회가 있고 전 안쪽에 1번마 펜타힐즈도 이게 모처럼 또 조경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다시발 기수의 펜타힐즈의 아주 큰 고배당 입양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보병마들이 상당히 많은 애 있습니다. 뭐 6번마 약속의 시간 4번마 파워챔프 특히 안쪽에 1번마 펜타일즈는 엄청난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보병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7번 슈퍼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는데요.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어요. 부담 중량은 3.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슈퍼블레이드의 상승세가 뚜렷하고 또 하나는 슈퍼블레이드 입장에서도 1200으로 줄었던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죠.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은 슈퍼블레이드는 어쨌든 부담 중량은 비록 늘어났지만 대신 경주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은 믿을 수가 없죠. 안쪽에 3번마 에이스 글로리라는 마필도 승부전에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도 편성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스타트가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공략이 가능했는데, 이번 경주는 좀 다르죠. 페이스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빨리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3번, 5번만 매치 파워란 마필도 역시 지난번은 물론 1400이었고 이번 경기는 12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매치 파워라는 마필은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 마필입니다. 오히려 1200 단거리 경주보다는 1400이 좀 더 나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좀 거리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치 파워가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역시 믿음도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 7번 슈퍼블레이드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숨어있는 복병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한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슈퍼블레이드 주력 단방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결과 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9번마 황제의 탄생 중심으로 배선판이 들어가죠. 황제의 탄생 인정합니다. 황제의 탄생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뚜렷하고, 역시 이 마필도 1600보다는 1400으로 줄어든 경주가 더 낫죠. 사실 황제의 탄생은 서울 경마장에 있는 그 2강 사서 제가 지난 주에 나왔었죠. 구경주 999 막권 적중했었던 그 경주의 2강 사석은 전 받지도 않고 뺐습니다. 거리가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황제 탄생이 어쨌든 전형제 마필의 2강 사석이랑 따라서 1600에서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1400으로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죠. 따라서 구번 황제의 탄생은 충마로 역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인기마 접전 경기라고 봅니다. 이번 경기는 큰 변수는 없는데 끝판 부스터 5 빅터스 요 두 마필이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죠. 그 중에서도 이 3호 끝판 부스터가 다시발 기세의 끝판 부스터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끝판 부스터 같은 경우도 힘으로 좀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은경 기수보다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 충분히 능력을 최근에 좀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2.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능력 발휘를 해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아쉬움을 다실바 기수가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번 경기는 9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국산마 3군에 14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좀 많아요. 안쪽에 1번 벌마신 시행경 기수인데 1번 게이트 나쁘진 않아요. 물론 벌마신은 어떤 형태로든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9번마 기가스피드는 승무제는 부담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고, 3번마 골드라인도 조교는 잘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연속 준우승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나쁘진 않아요. 골드라인이나 기가스피드.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14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병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7번마 글로리데이즈라는 마필도 역시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이게 지금 글로리데이즈는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보병 마필로서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고, 또 외곽의 10번마 글로벌 킹도 비록 7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줄어든 경주거리에 앞선 공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번마 글로리 데이즈나 10번마 글로벌 킹 이런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요. 숨어있는 복병은 7번마 글로리 데이즈와 10번마 글로벌 킹 7번 10번 이 두 마필을 관심 있게 복병 마필로서의 공략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금요경마에 대한 방송은 모두 마치고요. 또 일요일날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